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 조국 대표의 최종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12월 12일 드디어 5년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들이 법리적인 해석을 했을 때 1심과 2심이 오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이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면 이건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확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감옥에 간 이후에 건강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조국이라는 인물을 그냥 바라보면 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으실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나. 하지만 1980년대부터 조국이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조국이 대체 왜 저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는 가거든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잘못한 건데 저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저런 강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뭐 들기는 해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이 조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조국이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시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그때는 민주화 항쟁과 학생운동이 대학생들의 최대의 화두였던 시대예요. 이제 1980년대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시위를 벌였던 그 민주화 항쟁을 벌였던 그 시기인데요.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나는 대학 때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 맨날 데모하느라고 수업을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이제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그때 보면 그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보통 386 정치인이라고 해서 1990년대 바라봤을 때는 30대 그리고 80학번에 60년대생인 사람들이 386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에요. 이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닐 때 서울대 나오셨어요. 서울대에서 학생회장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386 정치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학벌도 좋고 그리고 활동도 많이 했던 분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학생운동 하는 게 뭐 흠결이 아니라 훈장이었어, 훈장. 아, 그래. 젊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나서줘야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께서는 1세대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출신의 민경우 씨예요. 1965년생이시니까 이제 6월 항쟁을 온몸으로 겪었던 그런 분이죠.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분은 1983년도에 서울대 의예과 그러니까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게 의대라는 타이틀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자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사학과로 다시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거죠. 그냥 의대에 들어왔다가 아 나 이거 학생 운동 하려면은 의대로는 안 돼. 난 국사학과로 다시 들어갈래 해가지고 전과도 아니고 그냥 다음에 다시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당시에 폭력지나 저희 영화나 드라마 보면 굉장히 막 전경들이 곤봉으로 막 학생들을 내려치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처럼 심하지 않았다.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의경들도 다 같은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주요 수배 인사,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뭐 서울대 학생회장이었던 김민석 정도 돼야 뭔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지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배를 내리는 경우도 잘 없고 수배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연행에 가는 것이 시위를 하다 좀 격화되면은 연행을 가는 정도. 그리고 주요 인사, 주요 수배자를 잡기 위해서 그 주변인들을 데려가는 정도였지 막 대대적인 수사는 있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학생운동의 핵심으로는 사학과, 철학과, 국문과 이런 것들인데 이게 대부분 취업이 안 되는 학과다. 이분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이분 이 학과를 나온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민경우 대표가 말하기로는 당시에 취업이 안 되는 학과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정권에 대한 불만,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다가 학생운동으로 진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과 출신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 대세는 공부가 아니라 학생운동이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야, 너 취업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딴짓할 시간이 없어. 이럴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지금 사회가 이런 상태인데 학생 설마 공부만 하고 민주화 운동 안 했어?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안 한 게 오히려 쪽팔리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운동권 경력이 없던 문재인이 운동권 이념이 오히려 과잉했기 때문에 최악의 정권이 됐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과 대학 동기인데 운동권으로는 나한테 명함을 못 내민다. 그러니까 이 원희룡도 대학 때 학생 운동을 했다는 거야. 근데 조국은 그때 학생 운동을 크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과 조국은 이 학생 운동, 이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약간 원죄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죄 의식일 수도 있고, 뭐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권 경력이 없다라는 것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학생은 아니었지만 변호사로서 뭐 이런 시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원죄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다, 운동권 경력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쪽팔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기 이 탤런트 우현 씨인데 연세대 이한열 열사 최루탄 피격 사건으로 이렇게 사망한 다음에 이렇게 장례식 때 이렇게 정경들 앞에서 뭐 사진을 찍힌 요게 아주 역사적인 자료로 지금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사진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뭐 태극기 들고 있고 친구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정경들이 쭉 이렇게 막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1980년대에 낭만이 있어, 낭만. 이 학생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현실의 나와 이상의 나가 충돌을 하는 거야. 이상 속의 나는 학생운동에 뛰어드는 멋지고 깨어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응? 여러 동료들과 같이 막 화염병도 던지고 막 돌도 던지고 전경들한테 이렇게 시위를 했어야 되는데 현실의 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집안도 좋잖아요. 그 웅동학원 사학 집안. 부잣집에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공부도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모범생으로 살아온 거야, 조국은.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모범생 좋지. 자기가 선택한 과에서 자기가 하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졸업 제때 잘 하고 하면 그게 지금 사회에서는 잘 맞는 건데, 1980년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너는 공부만 했냐? 학생운동 안 했냐? 이런 소리를 딱 듣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현실의 나에 안주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살아왔더니 이 강남 좌파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강남 좌파냐면은 일단 학생운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학점이 좋고 그리고 취업에 좀 더 유리하고 또는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시험 공부 그런 고시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980년대에 학생 운동은 뭐 크게 하지 않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직이 됐다던가 취업을 해서 산업계의 핵심 멤버가 됐다던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부흥할 때니까 뭐 사원으로 들어갔어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 임원까지 쭉쭉 올라가고 뭐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또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거야. 이렇게 돈 있으니까 살기 좋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 세대에 대한 걱정도 같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학생 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왔더니 내가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도 편하게 살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예전에 못다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열망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은 임수경, 임종석이다. 내 마음속의 꿈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남 좌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체제에 대한 뭐 이상한 불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불만이라기보다는 괜히 체제에 불복종하고 싶어. 체제를 뒤엎고 싶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이 사회를 한번 뒤집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강남좌파예요. 바로 이 임수경. 예전에 대학생 신분으로 뭐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고 왔던 사람이에요. 김수경이. 그리고 임종석.
이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수배가 내려져서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이 사진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밝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수배자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호송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에는 뭔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면 훈장을 달았던 그런 시기예요. 1980년대가.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에 공부만 하고 이렇게 수배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조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좀 동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국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사실을 패스하지 못하고도 법무부 장관이 됐던 조국의 과거를 한번 따라가 보면 1992년도에 울산대에 강사로 채용이 돼요. 울산대에서 강의를 하던 도중에 산호맹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산호맹이 뭐냐면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뭔가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 사회로 가자라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을 했던 사건이야. 그때 조국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태강그룹에서 장학생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내가 뭔가 운동권으로 사고를 쳤더니 내가 장학생이 돼서 유학을 갔어?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왔더니 동국대에 조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국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했는데 그때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하던 서울대 법대의 학장 안경환의 눈에 띄어서 2004년도에 서울대 조교수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법고시를 패스하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대 법대의 교수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산호맹 활동과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태까지 내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나는 울산대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산호맹 활동, 참여연대 활동을 했더니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겠어? 아, 이게 나의 길이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야. 현실과 이상이 지금 뒤섞여 버린 거죠. 조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국은 결국에는 현실의 나와 이상 속의 나가 뒤섞인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나온 게 조로남불이라는 거죠. 조국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친다.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가 삶을 결정해버리는 사회. 끔찍하지 않은가?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라는 발언을 해요. 그런데 이 조국이 뭘 했죠? 바로 자녀 입시 비리를 했어요. 자신의 지위,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각종 스펙을 만들어준 거죠. 뭐 지인을 통해서 법무법인 인턴을 한다던가, 뭐 어디 인턴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와이프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봉사활동 이력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자녀 입시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랑 전혀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은 위장 전입을 한다는 것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위장 전입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좋은 학군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일반 서민들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본인이 2번 했어요. 위장 전입을. 그리고 폴리패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조국이 결국에는 정치판으로 뛰어들면서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교수가 정치하는 게 자신은 도덕적 의무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장학금을 줄 때는 경제 상태를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딸이 부산대에서 성적도 안 되고 경제 상태도 좋은데 장학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이상하게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조만대장경,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막 올렸는데 옛날에 올린 거예요. 막 2013년도, 12년도에 올린 것들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 보니 자신의 행동과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조만대장경이라고 우리가 조롱하고 있잖아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어볼까요?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절대 안 했다고 잡아뜬다. 증거가 나오면 별거 아니라고 한다. 별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고 물고 늘어진다. 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를 한다. 본인이 그러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 개천에서 용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분개, 가재, 개구리, 붕어는 그냥 개천에서 살아라.
내 자식들은 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개천에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공인은 어느 정도 야유와 조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조국은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소신이라고 적어 놓은 것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글들을 올려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남 좌파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민주화 항쟁 시절에 아무것도 못했지만 사실은 안 한 거죠. 약간 겁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은 공부도 해야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마음만은 항상 함께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학생운동을 응원했어. 나도 민주화 운동을 뭐 한 것과 진배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야. 왜냐하면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다소 부도덕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들의 오해다. 나의 마음은 굉장히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완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강남 좌파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도 이루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라고 자신이 이제 자기 세뇌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국처럼 자신의 비리가 널리 알려지고 재판까지 넘어가서 2심까지도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내 하나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깜빵에 가더라도 내 도덕성은 지켜야 되겠다. 나의 자존심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국 대표의 심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깜빵에 가시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못 읽던 책도 읽고 뭐 푸시업도 하고 플랭크도 하고 몸 관리를 하겠다. 이게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으면 최소한 그런 이제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그런 매체에서 이야기할 때는 겉으로라도 죄에 대한 반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는데도 잡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여태까지 못했던 미뤄왔던 일들을 하겠다. 응? 나는 당당하다. 내가 잡혀가더라도 나는 무죄다라는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조국은 이재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조국은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스로는 진짜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자기 세뇌에 빠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 행동이 다소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도덕성만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잃는 순간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니까.